이미지가 나왔습니다. 70세에 맞게 걸맞게 잘 나왔네요. 그다음에 두 번째 인물에 대해서 또 만들고 있네요. 네, 유튜브에서 시니어 사연을 검색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필터로 갑니다. 이번 달 그리고 20분 이상 그러면서 조회수 순으로 검색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은 한 달 이내에 조회수가 높은 채널의 영상 위주로 나오죠. 이렇게 한번 보시고 여기서 한번 결정을 해보셔야 되는 게, 이미지 형태로 하는 롱폼이 기존 트렌드였고 최근에는 이렇게 아주 짧은 동영상을 생성해가지고 이어붙이는 식으로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 경우에는 노동도 많이 해야 되고 가성비도 떨어지고, 중요한 거는 이렇게 영상이 만들어져서 들어간다고 해서 조회수가 높아지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보시면은 이렇게 짧은 동영상 하나에다가 결국엔 사진으로 이어붙여서 1시간 이상을 구성하게 돼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조회수랑 연관이 없는 거에 너무 많은 자원을 투자하지 마시고 간단하게 이렇게 사진으로 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저는 이제 이 내용이 괜찮은 것 같아서 이걸로 선택을 해보겠습니다. 어머님, 옷이 그게 뭐예요? 네, 이거 보면은 평도 괜찮네요. 네, 이런 내용을 가지고요 비슷하게 구성을 해볼게요. 똑같이. 자, 여기 더보기를 누르신 다음에 여기 스크립트 표시를 한번 눌러보세요. 그러면은 여기 스크립트가 나옵니다. 여기가 아마 이렇게 나오실 거예요. 여기 눌러서 타임스탬프 전환 누르시면은 이렇게 깨끗한 대본이 추출이 됩니다. 여기 클릭하시고 밑으로 쭉 한번 하시면은 어차피 맨 밑에까지 선택이 되거든요.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서 이렇게 드래그를 해가지고 여기까지만 이렇게만 해도 맨 밑에까지 선택이 됩니다. 그래서 카피 누르시고요. NALN에서 여기 챗노드 있는 데다가 한번 이걸 보내볼게요. 이렇게 보내면 이제 작업을 할 겁니다. AI 모델은 저는 챗GPT 5 이상 아니면은 엔트로픽의 클로드 소넷 4.0을 쓰시길 추천을 드리는데, 저는 제미나이로 지금 할 거예요. 왜냐면은 제가 토큰을 다 썼습니다. GPT, 엔트로픽 전부 다 토큰을 다 소모하는 바람에 일단 이 시연 영상에서는 제미나이로 할 거라서 약간의 질이 떨어져 보일 수는 있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GPT-5나 엔트로픽 소넷 4.0 이상으로 하시면은 정말 괜찮은 질의 대본을 얻으실 수 있어요. 저는 이번에 텔레그램 대신에 슬랙을 이용해서 한번 받아봤습니다. 텔레그램 쓰실 분들은 계속 텔레그램 쓰시면 돼요. 지금 이 AI가 분석을 해가지고 내용 분석을 통해서 이 어떤 감정 흐름에 대한 것, 세대 간의 뭐 이해, 화해, 이런 스토리에 대해서 이제 추천 컨셉트를 제공을 해줍니다. 5가지를 보시면은 평범한 엄마의 뭐 치명적인 복수국, 비슷하죠? 내용이 딱 읽어보셔도 방금 우리가 본 거랑 비슷하게 나오죠. 엄마의 낡은 재봉틀, 무뚝뚝한 남편의 숨겨진 첫사랑과 아내의 회한, 이렇게 5가지 이야기를 해주는데요. 여러분이 사실 이런 거를 검토할 필요가 없으시면은 그냥 바로 진행을 할 수 있도록 해도 되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1차적으로 주제 선정만큼은 사람이 개입해서 해줘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서 여러분이 이 중에서 고르시면 돼요. 괜찮은 거를. 저는 1번 하고요 3번이 마음에 드네요. 저는 1번, 3번만 일단 카피를 해가지고 이 시니어 사연의 이 시트 1의 주제에다가 붙여주겠습니다. 이렇게 주제를 넣어주면은 이제부터가 진짜입니다. NALN에서 이 시트에서 주제를 하나씩 불러다가요 여기 등장인물을 구성을 해줄 겁니다. 그 다음에 이 등장인물에 대한 이미지 프롬프트를 또 만들어줄 거예요. 그리고 나서 더해서 나노바나나에다가 전송을 해서 그 이미지를 만들어 가지고 업로드까지 하고, 업로드한 다음에 여기서 바로 볼 수 있게 여기에다 표시까지 해줄 겁니다. 그래서 이 등장인물 생성 후에 이렇게 이 동작을 끝내면요 우리가 또 이 사진을 다운 받을 수 있게 다운로드까지 해줄 거고요. 완성된 등장인물을 가지고 여기서 챕터를 구성을 할 겁니다. 챕터와 대본을 구성을 할 거예요. 내용과 프롬프트를 만들어 줄 거고요. 그 다음에 그 챕터별로 대본, 그 각 챕터 대본마다 이미지가 계속 한 장으로만 가면 심심하니까 이렇게 3장의 이미지가 연달아서 생성이 될 수 있도록 여기에 이미지 프롬프트를 만들어 줄 겁니다. 그럼 한번 가동을 해보겠습니다. 돌아가고 있죠? 돌아가고 있는 동안에 여기 등장인물 부분을 한번 기다리면서 한번 볼게요. 네, 지금 등장인물 5명을 구성을 했네요. 5명을 구성을 하고 지금 이미지 프롬프트를 완성했고 지금 이미지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미지를 만들고 있으니까 이제 여기 나오겠네요. 이미지가 나왔습니다. 70세에 맞게 걸맞게 잘 나왔네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인물에 대해서 또 만들고 있네요. 네. 그 다음에 세 번째 인물에 대해서도 지금 이미지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 챕터는 아직 진행은 안 됐고 인물 구성이 다 끝나면 이제 챕터를 구성을 하겠죠.
지금 계속 등장인물을 완성하고 있고 이 챕터에 대한 프롬프트가 나왔어요. 이 챕터별로 8개의 챕터에서 어떤 챕터에 내용이 이렇게 있는 겁니다. 이걸 가지고 쇼츠를 만들게 되면은 요거를 이용해서 만드시면 돼요. 그리고 지금 대본을 이제 만들어야 되는데 대본을 지금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대본을 구성을 하고 있고 네, 대본 하나가 나왔습니다. 지금 출바꿈 한번 해서 보겠습니다. 대본. 이게 대본입니다. 지금 챕터 1의 대본이고요. 이게 각 챕터마다 필요한 3가지의 이미지 프롬프트예요. 이 이미지 프롬프트를 나노바나나에다가 그대로 주시면은 이 대본에 맞는 이미지가 생성이 됩니다. 지금 이번 챕터에 대한 지금 또 대본이 나왔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그 챕터별로 대본을 생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쓰시는 툴이 있을 겁니다. 브루를 쓰시는 분도 있고 또 다른 무료 툴들을 쓰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건 툴은 여러분이 선택을 하시면 되고 여기 나노바나나 여기다가 아직 생성 중이라서 계속 기다려야 되기 때문에 우선 여기에 있는 이미지부터 다운을 해볼게요. 여기 지금 주인공이죠. 주인공 이미지를 다운을 하고 나머지 등장인물에 대한 이미지를 다 다운을 합니다. 사진을 저장하신 후에 그래서 쇼폼은 이제 건너뛰고요. 이 대본에 따라서 일단 첫 번째 대본을 보시면은 주인공이 나오는 부분이죠. 이 주인공에 대해서 우선 이미지 프롬프트를 복사를 해서 여기다 이미지 프롬프트를 붙이시고 주인공 인물의 사진을 첨부하시면 돼요. 이렇게 하시면은 이제 첫 번째 장면에 대한 이미지를 생성을 해줍니다. 네, 이렇게 첫 번째 장면을 지금 일관성 있게 지금 이미지를 구현을 했죠. 지금 주방에서 지금 뭔가 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설거지하는 장면을 했고 두 번째 씬도 이제 가족끼리 밥을 먹는 장면인데요. 며느리가 등장합니다. 여기에 며느리가 이 여자잖아요. 이 여자가 나와야 되는 겁니다. 이제 며느리를 첨부를 하죠. 지금 며느리랑 지금 장면이 완성이 됐습니다. 보니까 제가 잘못했는데 지금 남편도 나와야 되고 아들도 나와야 되네요. 그래서 다 첨부를 해줘야겠습니다. 자, 다시 해보겠습니다. 남편도 있어야 되고 이렇게 구성을 하죠. 자, 어떻습니까? 지금 잘 나왔나요? 네, 얼굴은 잘 나왔네요. 얼굴은 똑같네요. 이 등장인물들을 이렇게 계속 첨부를 하시면서 다음 장면을 완성해 내시면 돼요. 어차피 이 대본에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붙여주시면은 계속 일관성 있게 지금 캐릭터가 나오고 있죠. 이렇게 해서 나온 사진들을요 나중에 이제 브루나 다른 툴에다가 그런 음성 생성 툴에다가 올리시면서 이 대본을 그대로 올리시면 읽을 거잖아요. 거기에다가 이 프롬프트로 완성된 사진을 하나 둘씩 붙여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내가 어떤 참고하고 싶은 대본, 유튜브 영상의 대본을 입력을 하는 순간 주제를 선정을 해주고요. 그 주제를 가지고 이렇게 등장인물을 자동으로 생성을 해서 우리가 사진으로 볼 수 있게 해주고 우리가 할 일은 이 챕터를 먼저 확인을 해서 내용이 문제가 없는지 먼저 확인을 한 후에요. 괜찮다 싶으면 이제 이 대본 생성을 계속 진행될 때까지 기다리면 됩니다. 대본 생성이 다 끝나면 이 각 챕터마다 3개의 이미지 프롬프트를 가지고 이미지를 생성을 하시면 돼요. 자, 어떻게 만드는지 한번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선 여기 보시면 제가 보통에는 챗봇을 사용을 했었는데 이제 챗봇을 사용하지 않고 지금 챗 메시지를 사용했잖아요. 제가 그 챗 메시지를 사용한 이유를 말씀드리면 이런 롱폼 채널의 대본들이 굉장히 길어요. 대본이. 근데 챗봇 같은 경우에는 글자 수 제한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해본 결과 이 스크립트 같은 대부분의 스크립트가 텔레그램으로는 전송이 안 돼요. 슬랙으로 하면 되는데 여러분은 슬랙을 안 쓰시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슬랙으로 구성을 하지 않고 그냥 메시지로 구성을 했습니다. 챗 메시지는 글자 수 제한이 없기 때문에 여기다가 그냥 전송을 하면은 이제 AI 에이전트로 넘겨주고요. 앞전 강의를 다 이제 보셨다는 전제하에 지금 메모리도 있고 이 챗 모델도 연결을 해놓고 중요한 건 이제 시스템 프롬프트입니다. 여기 시스템 프롬프트 같은 경우에 저는 이렇게 해놨어요. 시스템 메시지에 있는 프롬프트 규칙에 따라서 이 대본을 분석을 하고 비슷한 주제로 5개를 추천해 달라. 그렇기 때문에 아까 전에 슬랙에 그 5가지의 주제를 선정을 해줬고 제가 그 중에 2개로 선택을 했죠. 2개로 선택을 했고 지금 그 중에 1개를 생성을 한 겁니다. 이 시스템 프롬프트는 이제 제 홈페이지에다가 올려놨습니다. 구성을 보시면은 우선 페르소나로 이제 인물 구성을 하고요. 뭐 이제 그런 필로소피도 이제 구성을 하는 방법을 제가 설명을 했고 그다음에 이제 타겟 오디언스가 누구냐, 이제 50대에서 70대 여성들이 보는 것. 이렇게 지금 해놨어요. 시니어 유튜브에서 필요한 이 스토리 구성에 대해서 제가 이 시스템 포뮬러를 잘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챕터는 어떻게 만들어야 되고 챕터는 8개까지 완성을 하고 그리고 이제 비기닝, 이제 시작,
이제 뭐 전개가 되면서 나중에 이제 크라이시스 부분이 나오고요. 이제 클라이막스도 있어야 되고 이제 해결 과정까지 이게 이제 우리가 필요로 하는 내용들을 제가 다 이 시스템 프롬프트에다가 완성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주제가 완성이 된 거였어요. 그거를 여기 주제에다가 두시면 이제 이걸 하나씩 꺼내다가 작동을 하게 돼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시니어 사연의 시트 1번 여기서 가져오게 해놓은 거죠. 이렇게 하나를 가져온 후에 구글 시트는 이제 구성을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 트리거로 해놨어요. 일부러 매 분마다 이게 올라오면 작동을 하게 해놨습니다. 그리고 가져왔을 때 리미트를 한 개 걸어주셔야지 사연을 하나씩 작동을 하겠죠. 그 다음에 또 AI 에이전트를 붙여주는데요. 이 AI 에이전트는 역할이 뭐냐면 여기 보시다시피 지금 프롬프트 유저 메시지도 제가 어떻게 아웃풋이 나가야 되는지 이 구성을 해달라고 제이슨 형태로 내보내라고 지금 해놨잖아요. 그래야지 이미지 생성을 자동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시스템 프롬프트는 앞전에 그 주제 선정할 때와 동일합니다. 어차피 앞에서는 주제 선정까지만 하도록 명령을 했기 때문에 주제 선정까지만 진행을 한 거고 이제 여기서부터는 그 주제 선정 이후에 대해서 작동을 할 거거든요. 근데 단지 여기에서의 차이점은 이 아웃풋이 제이슨 형태로 나가야지만 우리가 나노바나나에다가 데이터를 전달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시스템 메시지는 동일하게 쓰시고 이 유저 메시지를 이걸로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제대로 작동을 합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 부분이 여기 있는 주제를 이렇게 가져온 겁니다. 이렇게. 이게 그냥 글자가 아닙니다. 제가 여기다가 구성해줘 라고 해놓고 이 부분을 여기서 이렇게 가져왔기 때문에 이 내용이 일로 전달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제이슨 형태를 지켜달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제 사이트에서 이거를 복사하신 다음에 혹시라도 여기 구글 시트의 이 시트명이 여기가 주제가 아니면은 만약에 뭐 다른 이름으로 만약에 여기가 돼 있다고 하면은 꼭 이거를 바꿔주셔야 돼요. 이렇게 이걸 긁어다가 여기다가 갖다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코드는요 저희가 에디필즈 노드를 이용해서 사용했을 때와 동일하게 이렇게 지금 항목들을 구분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챕터에 대한 내용도 따로 구분을 해주고 등장인물에 대한 뭐 이름부터 디테일 이미지 프롬프트 이런 것들을 다 구성을 해주는데 이거에 대해서 제가 코드 노드를 쓰지 않고 에디필즈를 한번 써봤는데 이 AI가 가끔씩 말을 안 듣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쓸데없는 점을 붙인다던가 이상한 아이콘을 붙인다던가 하지 말아야 할 짓을 할 때가 있거든요. 가능한 발생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래도 간혹 발생하는 경우에 대해서 에러가 발생할 수 있는 글자들을 제가 다시 원상복구 시키는 그런 코드를 작성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쪼개주도록 만든 코드 노드입니다. 그래서 제 사이트에서 복사해서 그냥 붙여넣기 하면 코드가 이렇게 생기니까 그대로 쓰시면 됩니다. 제 경험상 GPT-5나 소넷4 이상이면은 거의 찐빨 안 내기 때문에 그냥 에디필즈로 하셔도 돼요. 여기에 이 코드 이후에 두 번의 분기가 생기게 해놨습니다. 스플릿 아웃을 두 번 하게 해놨고 여기에서는 이제 등장인물만 캐릭터만 따로 빼오게 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한 겁니다. 등장인물만 빼다가 이렇게 등장인물의 정보만 스플릿해서 5명이잖아요 지금. 이 5명에 대한 정보가 이렇게 나가도록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 스플릿 아웃 이후에 이 시트에 시니어 사연에서 등장인물 여기 부분이죠. 저 같은 경우에는 이름, 묘사, 이미지 프롬프트, 이미지 이렇게 해놨어요. 이 네 가지를 똑같이 맞추시면 돼요. 처음에 이름, 디테일, 이미지 프롬프트까지 이렇게 업로드를 해주고요. 이제 아직 이미지 부분은 생성이 안 됐기 때문에 비어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우선 업데이트가 끝나는 거고요. 이제 이미지 생성은 나노바나나에서 하는 거니까 여기에서 루프오버로 넘어가죠. 루프오버로 넘어갈 때 뭐가 넘어가냐? 이 이미지 프롬프트가 넘어가죠. 이 나노바나나 노드는 제 사이트에서 복사해서 붙여넣기 해보시면은 이렇게 생성이 됐을 때 여기에 여러분의 API 키만 입력하시면 끝나기 때문에 나머지는 여기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이미지 프롬프트를 라는 이름으로 사용을 하게 해놨죠. 이 노드에서 제이슨 부분에 이 부분이죠. 여기 텍스트 이 다운표 안에 부분에 대해서 이 앞 노드에서 루프에서 넘어온 이 루프 오브 아이템에 있는 이 이미지 프롬프트를 이렇게 붙여주면은 가지고 와서 끌어다 주면은 이렇게 전송이 되는 겁니다. 나노바나나에. 그러면서 인물이 완성이 되고요. 그 다음 나노바나나 이미지 노드 다음에 있는 코드는
말 그대로 완성된 이미지를 다운로드 받는 겁니다. 나노바나나한테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 이렇게 생겼죠. 이 노드 제 사이트에 있으니까 그대로 붙이시면 돼요. 이 스파베이스 업로드는 저희가 이전 시간에 스레드 자동 업로드 할 때 배웠죠. 네, 그대로 하시면 됩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스파베이스 부분은. 이 부분도 사실 그냥 이미지를 다운로드 받아서 보면 되기 때문에 큰 필요는 없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이 상태에서 이 인물 관계도 옆에다가 사진을 썸네일 형태로 보는 게 전체적인 왁구를 보는데 편안해서 이렇게 구성을 하기 위해서 만든 노드예요. 그 구글 시트에 아까 전에 저희가 마저 올리지 않았던 이 부분에다가 구글 시트를 append or update로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은 이 밑으로 이미지가 들어가요. 그래서 append and update row로 하신 다음에 여기까지는 다 아실 거고, 여기 컬럼 매치를 이름으로 하셔야 됩니다. 이름. 반드시 이름을 여기 앞에 있잖아요. 여기서 가져온 거예요. 이 이름 부분은 이 앞에 append 맨 처음에 이름을 이미지를 제외한 나머지를 업데이트 할 때 그때 이름을 업데이트 했었잖아요. 그래서 이 이름을 그대로 가져오면은 이 박민주라는 이름이 여기에 있는 이름이니까 이 이름이 확인이 되면은 더 이상 새로운 로우가 아니라 이 로우를 업데이트 하겠죠. 그래서 이 부분에 업데이트 하는 겁니다. 이름을 해주고 이제 이미지를 스파베이스에 업로드된 그 이미지를 지금 이렇게 해놓은 거죠. 그 이미지의 주소를. 이 스파베이스 이미지 업로드는 앞 강의에서 좀 참고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이 강의를 들으시기 전에 반드시 앞전에 있는 강의인 AI 홍보물 생성해서 스레드 업로드하기 이 편을 꼭 보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은 스파베이스 이미지 업로드를 이해하실 수가 없게 돼요. 그래서 이미지 부분에는 이제 그 이미지의 주소를, 여기가 이제 이미지 주소죠. 저희가 스레드에 업로드할 때 이렇게 업로드 했었잖아요. 그런데 이 앞을 equal 이미지 가로 열고 가로 닫고 요걸 붙여주세요. 이렇게 구글 시트에서 지금 이 주소 앞에 이렇게 equal 이미지하고 가로 열고 닫고가 되면은 이렇게 썸네일로 바로 표기가 됩니다. 바로 볼 수 있게 이렇게 업로드를 해주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앞전 강의 보셨기 때문에 왜 이게 여기에다 키값을 이렇게 다 가지고 왔는지 이해가 되실 겁니다. 등장인물 구성을 하고 나면은 다시 스플릿 아웃에서 이번에는 챕터를 가져오게 돼 있어요. 챕터를 가지고 와서 뒤로 넘기는데 여기에 한 가지 차이점이 있다면, 위에서는 캐릭터만 넘겼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챕터를 쪼개면서 각 챕터에 이 셀렉트 아더 필드를 해가지고 캐릭터를 붙여줬습니다. 이 챕터마다 이 캐릭터 정보를 다 뒤로 넘겼어요. 왜 그러냐면 이 캐릭터 정보를 가지고 일관성 있게 가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이 챕터 정보만 뒤로 넘기잖아요. 그러면 대본을 구성을 할 때 이 인물 관계도에 대한 내용이 다 사라진 상태에서 정말 뜬금없는 대본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본을 구성을 할 때 반드시 이 인물이 어떤 정보를 가지고 있고 관계가 어떻게 되고 이런 것들이 여기에 있어야지만 이 챕터의 내용을 가지고 정상적인 대본을 만들 수가 있어요. 이 챕터만 덩그러니 뒤로 넘기면 도대체 인물이 누가 존재하고 몇 명이 존재하고 어떤 관계가 뒤로 전달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상한 대본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Select Other Fields에서 캐릭터를 뒤로 같이 넘겨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는 뒤에다가 제가 만든 이 통합 코드를 하나 붙여주세요. 이게 제가 합친 거예요. 지금 이렇게 챕터 정보가 이렇게 있으면은 여기에다 등장인물을 합쳐줘야 돼요. 지금 이 밑에 보시면 이 챕터 밑에다가 등장인물 해갖고 이렇게 내용을 합쳐놨잖아요. 이걸 제가 합친 거를 뒤로 넘기셔야 됩니다. 필즈로 하려다가 그냥 코드로 작성을 했으니까요. 이대로 사용을 하십시오. 그 다음에 이제 챕터 정보 업데이트 하는 거죠. 지금 여기에 있는 챕터 정보. 그래서 사실 챕터는 이렇게 간단한 내용이지만 이 앞에 프롬프트가 이렇게 긴 이유가 이 등장인물에 대한 어피어런스나 생김새라든가 이 관계도가 그대로 다 합쳐진 챕터 정보가 존재하기 때문에 여기 이렇게 긴 겁니다. 그래서 이것만 전달하시면 쇼츠 폼을 만들 수가 있고요. 이거를 나노바나나에다 붙이시면 이미지를 만들어줘요. 네, 그렇게 하셔도 되고, 지금은 롱폼을 하는 거니까 우선은 챕터 정보가 이렇게 폼에 업데이트가 된다 라고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프롬프트 부분은 요거를 스토리 데이터를 이렇게 끌고 온 거고요. 여기 이 컨텐트 부분은 합치기 전에 스플릿 아웃에 있는 요 챕터 있잖아요. 요 정보.
요거를 끌고 온 겁니다. 이렇게. 이 다음에 루프 오브 아이템을 하나 넣어주고요.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중요한 게 여기 프롬프트 유저 메시지 보시면 자 시스템 메시지에 있는 프롬프트 규칙에 따라서 챕터 대본을 구성해줘. 앞 단계는 완료되었으니 풀 스크립트 라이팅 나부터 진행해서 전달해줘 라고 했습니다. 그래놓고 여기에 이 부분이 이렇게 돼야 됩니다. 그리고 대답은 제이슨 형태를 지켜줘 라고 했습니다. 대본 생성은 동일합니다. 그리고 이제 혹시라도 몰라서 여기에 파서를 붙여놨는데 대답이 이 형태로 나가지 않으면 에러가 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혹시 몰라서 파서를 걸어놨는데 여기 보시면은 파서 아웃풋에서 한번 페일이 난 적이 있어요. 그 말은 대답이 이대로 생성이 안 됐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 파서가 있을 때 에러가 나면은 중단이 되기 때문에 이 노드에서는 설정에다가 여기 retry on fail을 체크를 해주시고 맥스 3회를 해주세요. 그 다음에 이 코드 노드는 앞전에 이 노드랑 같은 노드입니다. 혹시라도 이 대답을 할 때 쓸데없는 점을 찍거나 했을 경우에 문제가 될까봐 만들어 둔 거기 때문에 이거를 그대로 똑같이 쓰시면 됩니다. 효과는 그 어떤 쓸데없는 글자를 보정을 한 후에 이렇게 에딧 필드처럼 항목들을 쪼개주는 거예요. 테이블 형태로 이렇게. 그럼 이제 여기서 가져다가 대본 부분에다가 여기 대본의 대본 내용 부분 그 다음에 씬 1 2, 3 여기에다가 이미지 프롬프트를 업데이트 해주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챕터 내용 있잖아요. 여기 이게 대본이죠. 대본을 여기로 가지고 오시고 각 이미지 프롬프트를 여기 있잖아요. 씬 1에 있는 이미지 프롬프트, 씬 2에 있는 이미지 프롬프트, 3에 있는 프롬프트 이렇게 가져오시면 돼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여기에다가 딜리트 롤을 추가하면 돼요. 이렇게 해놓으면은 여기 있는 주제를 다 한 후에 대본까지 생성하고 나면 삭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이 루프 다음에는 리미트가 걸려야 되는 거 잊으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 대본 완성이 끝나면 리미트를 한번 걸고 나서 한 줄을 지워야 정확하게 한 줄만 삭제가 됩니다. 자, 그러면 1번은 이제 저희가 했다고 치고 2번 두 번째 사연으로 한번 해볼게요. 등장인물은 이제 다 지워야겠죠. 등장인물 다 지우고요. 챕터도 내용 다 지우겠습니다. 대본도 다 지웠습니다. 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등장인물이 3명밖에 없네요. 등장인물 끝났고 챕터 정보 완성됐고요. 시아버니한테 계속 괴롭힘을 당하고 있나봐요. 대본을 이제 완성하고 있겠죠. 대본을 지금 그리고 있습니다. 대본이 나왔습니다. 이미지 프롬프트도 지금 완성을 해줬고요. 지금 잘 만들어졌네요. 일관성 있게 여기 이름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지금 일관성이 있죠. 여기 있는 이 등장인물의 이름을 보시고 사진을 같이 첨부를 해주시면은 일관성 있는 이미지가 완성이 될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여러분이 선호하시는 동영상 툴에다가 바로 이 대본을 업로드 하시면서 이미지를 생성해서 붙이시면은 시니어 드라마가 완성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이제 이 시간 다음부터는 중급으로 넘어갈 예정입니다. 중급 이상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클로드 코드나 다른 AI 에이전트를 이용해서 이제 API를 완성을 하실 거예요. API라는 거는 NALM 기준으로 노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NALM으로 구현하기 힘든 기능을 바이브 코딩을 이용해서 API라는 형태로 만들어가지고 그거를 HTTP 리퀘스트 노드를 이용해서 그 기능을 호출을 해서 사용을 할 겁니다. 그렇게 하면 NALM의 기능이 사실상 무한정으로 확장될 수 있거든요. 정말 새로운 세계로 여러분을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가 이전 강의를 보지 않으신 분들께서는 굉장히 어려우실 거라고 제가 생각을 하지만 제가 매 강의마다 이전에 있는 모든 내용들을 다 다루면은 영상 시간이 2시간을 넘어갈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최대한 여러분이 빠르게 진행하실 수 있도록 제 사이트에다가 노드 같은 경우에는 다 카피를 해 놓잖아요. 그런 노드를 카피해서 사용을 하시고 시간이 되신다면 꼭 앞부분 강의를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